학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나서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보호도 사회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두 의사가 보여준 사랑과 나눔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전시 바로 우리를 기획한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의 구수환 이사장과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CPBC 뉴스는 긴급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9세에서 24세 노동자. 노동 현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학교라는 경계선을 넘어 이른바 문제아라는 낙인과 함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인데요. 주교회의는 지난 춘계 정기총회에서 올해 특별히 사목적 배려를 기울일 대상으로 이들을 꼽기도 했습니다. CPBC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모색해봅니다. 오늘은 김형준 기자가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성남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6살 정수연 씨. 정 씨가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한 건 17살 때였습니다. 일주일 남짓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원비를 벌었어야 됐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돈으로 했어야 됐거든요. 개인 사정으로 학교를 잘 나가지 못하자 알지 못할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학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 중국집부터 전문 식당가, PC방 등 여러 업장을 거친 정 씨. 근무 시간도 전업 수준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한 3, 4일 계속 꾸준히 했었고요. 이제 성인 되면서는 이제 무조건 주 5일. 많으면 그냥 일주일 계속 했어요. 어린 나이에 뛰어든 생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약간 노는 애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약간 얘한테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대화하면 되겠다. 약간 하대 아닌 하대? 다른 분들한테 하시는 것보다 좀 낮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리니까 최저시급. 제가 조금 더 오래 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언니 오빠들은 더 주는데 저는 어리니까 최저시급. 정 씨가 일하고 있는 카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하는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밟은 정 씨는 이젠 다채로운 꿈을 꿔가고 있습니다. 창업 한번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거의 사장님들이 하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를 나선 학업 중단 학생은 3만 2천여 명. 그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고 절반 가까이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또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주하는 일들이 많지만 지원은 더디기만 한 상황. 이른 노동에 나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나른한 오후에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죠. CPBC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2시엔 뮤직이 새 진행자를 맞았는데요. 1993년 데뷔해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발라드 가수 김형중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전시회를 좀 보러 갈 예정이고요. 오후 스케줄은 이제 조카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CPBC 라디오에서 나른한 오후를 책임지는 프로그램 2시엔 뮤직의 새 진행자 김형중 씨가 생방송 중에 자신의 주말 스케줄을 청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년간의 방송 경력 덕분에 방송 첫 주에도 청취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진행합니다. 서울 은방울꽃 이영란님께서 쭝디 꿀요일이네요. 연휴 전 금요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첫 곡 상큼하네요 해주셨어요. 대학 시절 성우 준비를 했었다는 김 씨. 정확한 발음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생방송을 더욱 즐겁고 유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담당 PD의 연락을 받았을 땐 고민이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평화방송이라는 그 방송국 느낌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다른 방송국하고 달라요. 그 성당의 연장이라고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990년대 남성 그룹 EOS로 데뷔한 발라드 가수인 김영중 씨는 그랬나봐, 그녀가 웃잖아, 좋은 사람 등을 부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겪고 마흔이 넘어 이끌리듯 성당에 찾아가 세례받았다는 김 씨는 언젠가 다시 DJ를 맡게 된다면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진행자를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다 커서 나이가 들어서 이 카톨릭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저한테는 좀 특별해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남다른 일이 생기면 다 그게 약간 기적 같고. 김 씨는 쉽고 편안한 방송, 매일 오후에 만나 수다를 떨듯 대화하며 청취자들과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일별 꼭지도 쉽고 편안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은 의식주에 관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각 관계 그리고 여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청취자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팝업 초대석을 통해 박찬일 셰프와 요리, 인생 이야기를 듣거나 동료 가수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는 최근 산티아고 순례를 마친 방송인 손민아 씨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저는 방송이 재밌으려면 청취자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방송이 재밌어질 거고, 제가 원하는,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우리 청취자들의 삶의 노하우들, 그런 거 많이 제가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PBC 이희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두 분의 의사가 계시죠. 한센병 치료에 몸소 발벗고 나셨던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과 울지마 톤주로 유명한 이태석 신부입니다. 두 위인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제목의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바로 우리라는 특별한 전시회 기획하신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태석, 이종욱 박사님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 출신이라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한 분은 사제로서, 한 분은 신자로, 카톨릭 신자로서 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미술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사랑과 섬김 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품이 한 70년 되니까요.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과연 그 유명한 우리 미술계 거장들이 네. 과연 부탁을 했을 때 그 그림을 기부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다 선뜻 응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조금 전에 소개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삶, 이종욱 박사님의 삶에 대해서 다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선뜻 내놔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 자세히는 소개는 못 드리지만 현장에 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가서 직접 보면 더 감동이 네네. 두 배로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기념 음반도 발매가 된다면서요? 6월 15일 날 발매가 되고요. 지금 음원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 오시면 음원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직접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함께 마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자, 지금 전시회와 음반 판매 수익금을 다시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위해서 쓰신다고요. 네. 이번 그 행사의 목적은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참여해서 그 수익금이 제대로 쓰였을 때 이 나눔의 기쁨을 좀 느끼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남수단에 저희가 재단에서 얼마 전에 한센인 마을에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는데요. 원래 120명 정원에 280명이 와서 지금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 교실을 지금 짓는 데 쓰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종욱 박사님의 뜻을 기려서 WHO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WHO에 이제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필요한 곳에 두루 쓰일 예정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요즘 재단 사무국으로 이태석 신부에 대한 강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많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근에는 이제 교도소까지 굉장히 광범위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도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 담겨 있는 그 서번트의 정신,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아주 정확한 좋은 교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알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일반 단체에서도 이 신부님의 어떤 삶을 많이 알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요즘 뭐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싶기도 아, 그래요? 합니다. 자, 지금 뭐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정신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 리더들이 되기 때문에 그쵸. 10년, 20년 후에 이태석 신부님 같은 섬김의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또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지금 현재 수단의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수단 전쟁이 벌어진 지역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 카르팀 지역인데 사실은 이제 남수단하고는 2011년도 7월 9일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수단 쪽은 그렇게 영향은 없는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2011년도에. 그래서 뭐 북쪽에서 혹시 의도적으로 평화협정을 깬다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지금 제가 남수단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이 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이 쓰여진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들이 섬김의 정신을 새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 구수환 이사장과 함께 바로 우리 전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